다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약이 얼마나 지켜지느냐가 큰 관심사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 노인복지 공약이 어르신들에겐 대박 같은 소식들인데 정작 우리 어르신들은 왜 표정이 어두우실까요? 우리 손자들 빚만 늘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에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어르신들이 자신들을 위한 복지 확대에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복잡한 마음을 생각해보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본사회 구현을 통한 보편적 복지 확대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전쟁과 산업화를 이겨낸 어르신들이 여전히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은 선진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라며 공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되는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이죠.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제도 폐지 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5조 2천억 원, 연평균 3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도 핵심 공약입니다. 100세 시대 일하는 어르신이 손해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건강보장 확대입니다. 의료, 건강보장 부분에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가 핵심입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3년 전 대선 당시에는 60세부터 2개로 적용 연령을 낮추고 65세부터는 기존 2개에서 4개로 보험 적용 개수를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장 파격적인 정책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하루 12만원에서 15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정책 시행 시 매년 최대 15조 원의 국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 확대와 간병비의 공공부담 확대를 통해 간병 파산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돌봄 서비스의 국가 책임제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확대와 함께 국가 책임하에 어르신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통학 지킴이, 안심귀가 도우미 등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도 주요 정책입니다. 2027년까지 노인 인구 10% 수준의 노인 일자리 규모를 확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 법안을 언급하며 노인 여가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도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어르신 체육시설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와 함께 고령자의 재산관리를 지원하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정작 이 공약의 수혜자가 될 어르신들의 반응은 예상과 다릅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어르신들의 마음은 더욱 복잡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정책을 퍼주기식 복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분들에게 돈 뿌려주는 식의 정책은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공짜로 얻어먹고 살자고 했나? 일할 수 있을 때는 일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면서 살아왔는데? 라는 반응이 대표적입니다.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후세대 부담입니다. 연간 10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예산 규모를 들으면 우리가 편하자고 애들한테 빚을 떠넘기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없어도 참고 살았는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라는 걱정이 복지 혜택에 대한 기대보다 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르신들 스스로가 후세대를 위해서라며 자신들의 복지 확대를 우려한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의 젊은 세대가 노인 복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구도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것이 퍼주기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고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더 주는 게 아니라 원래 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가난과 외로움이 아닌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며 어르신들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정책들이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강조하면서 노인 일자리 확대는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만드는 것이고 돌봄 국가 책임제는 가족들이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해서 결국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노인복지 공약은 분명 파격적이고 포괄적입니다. 하지만 정작 수혜자인 어르신들의 마음은 복잡하고 재원 조달 방안의 구체성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약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우려를 헤아리고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